페북 친구 할래? 해가지고 페북 친구였는데 제 사진을 보고 아가씨 빨리 아가씨 나 급해 아가씨 로또 어떤 날은 아저씨들이 아가씨 저기 트라이아가 박스 트라이아라고 있어. 그럼 제가 진짜 안돼. 교정했어요. 아직 와이어는 안 달았는데 우선 교정하니까 일주일이 한 달 같아요. 그래서 인매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수능 끝난 동생들을 위한 제가 들려주는 알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알바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18살 때부터 처음 알바를 해서 지금까지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정리했거든요. 제가 해본 알바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알바를 고르는 기준, 어떻게 알바를 골라야 되는지, 알바 면접 팁, 알바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들, 그리고 이상한 곳 거르는 법, 이거를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제가 해본 알바는요,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식장을 처음 시작해서 쌀국수집, NTS, PC방, 편의점, 학원, 치킨집, H&M, 하플, 식당, 카페, 개인 카페, 카레집, 운동센터, 인포메이션 이렇게 저희 알바 이력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알바들을 거치면서 저만의 좀 팁이 생겼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능 끝난 고3들, 곧 20살. 좋겠다. 저는 생각해보면 20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재수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알바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재미, 강도, 그리고 돈, 이렇게 있거든요. 우선 재미를 말씀드리면, 알바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재미가 있는 것도 있어요. 약간 일꾼들이 많아요. 사람이 복잡하니까 좀 어울리는 맛이 있거든요. 막 와, 우리 매장 와, 막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일꾼이 많으면 뭐다? 매장이 크면 뭐다? 손님이 많다. 내가 움직여야 할 그 거리도 넓다. 즉 힘이, 노동 강도가 빡세다. 그래서 그런 알바의 장점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해보면서 많은 인간 군상을 볼 수 있어요. 또래가 있으면 친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일하면서 재밌는 추억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실제로 같이 일했던 친구들 아직까지도 20살 초반에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20살 초반에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잘 지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단점, 그만큼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사람이 5명 이상 모이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다 각자 친구도 있고 가정도 있고 멀쩡한 사람인데도 5명 이상 모이면 분란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MBTI E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EI 비율이 딱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바뀌어요. 완전 외향도 완전 내향도 아닌데 그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오래 일할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이 너무 심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단타 칠 만한 곳? 오래 일할 곳은 아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규모가 작은 PC방 같은 경우나 개인 매장을 관리하는 그런 종류로 혼자 일하는 곳은 매장 바이 매장이겠지만 노동 강도가 큰 규모의 매장만큼 빡세지는 않다. 근데 단점은 그만큼 좀 시공간이 이상하게 뒤틀리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여긴 어디지? 여긴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이상한 몽롱한 시공간이 말 그대로 뒤틀리는 것 같은 그게 좀 있어. 그런데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하다, 돈이 급하다 하면은
그냥 뭐 재미고 일의 강도고 뭐고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죠. 그냥 몇 달 죽었다 생각하고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네. 세 번째, 알바 면접 꿀팁. 기본적으로 밝은 사람을 선호해요. 어쩔 수 없이 서비스직이잖아요. 저는 면접 가는 길에 여자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서 가요. 제가 여돌 사랑단이거든요. 그래서 텐션을 발끝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예요. 약간 세뇌시키세요. 지금 다른 자아 들어온다. 내 안에 숨겨진 다른 자아 들어온다 하면서 전 짱스파 노래도 많이 듣고 카탈레나 아세요? 춤추는 작은 카탈레나 나도 모르게 오이오이오이. 나의 텐션 자체를 끌어올리세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 네. 이렇게 이 스마일을 유지하면서 제가 교정기 껴가지고 지금 미소가 좀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미소는 항상 장착하고 있어라. 네 번째, 알바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5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분란이 생긴다고. 그런 거에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멀어져야 돼요. 최대한 아방수처럼 구세요. 네? 알바를 한 게 돈을 벌러 온 거지 친구를 만들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친구를 만들면 좋죠. 좋은데 제 말은 너 어떻게 그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너무 어떤 사람 욕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일을 안 하는 다른 친구한테 욕을 하세요. 알바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건데 내가 어떤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가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진짜 비밀이 있으면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비밀이에요. 나만의 비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어서 물어본다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게 실수하는 것보다 나아요. 만약에 모르는 거 물어봤는데 뭐라고 한다? 그럼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얼른 도망가세요. 저는 아직도 저희 집 들어갈 때 비밀번호 까먹거든요. 몇십 년을 산 집도 그런데 일한 지 일주일, 한 달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실수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네. 실수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과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한테 소리 지르고 폭언한다?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일할 가치 없어요. 이런 거는 견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인생의 힘든 일은 내가 도망가도 쫓아온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게 저희 신조입니다. 5번째, 이상한 곳 거르는 법. 이거는 솔직히 일을 해봐야 아는 건데 흔히들 말하는 그 알바몬에서 구인 잦은 곳 있죠. 근데 그거는 매장이 크고 규모가 큰 만큼 사람이 나가는 것도 잦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상호명을 네이버에 쳐봤을 때 매장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알바를 잦게 구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운영 이거는 피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인이나 친구들끼리 운영하는 매장은 매장의 매출 상승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사람도 가족이나 친구인 지인들한테 돈을 조금 더 챙겨주고 그 지인들도 이제 단일한 목적을 하나로 갖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근데 알바생은 아니잖아요. 알바생은 딱 시급만 받고 일하잖아요. 분위기가 다 자기 할 일보다 넘어서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나한테도 더 그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족 운영은 피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그거는 친목 많은 곳. 이제 피곤해질 수 있다. 친목 많은 곳은 피해라.
알바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손님보다는 사장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손님은 그냥 금방금방 나가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제 월급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관계가 좋으면 이상한 손님이 와도 아 그래 사장님 보면서 참아야지. 이 가게가 잘 돼야지. 그래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좋은 사장님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서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고 가끔 놀러 가고 다 그 성별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른데 다행히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서 일할 수 있었다. 물론 이상한 사람도 만났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단타 치고 나왔어요. 내가 대우받고 싶은 태도를 남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끔 가다가 누가 나 커피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먼저 남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 대우해줬는데도 나를 무시하거나 그런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상처받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싫은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제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을 읽다가 진짜 웃긴 구절을 봤는데 누군가 나를 경멸한다면 경멸하라 그래라. 저한테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남들도 똑같이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세상에 티오 맞추는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식장 알바를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일본으로 수학여행 갔는데 한참 막 예쁜 옷 사서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막 구두 신고 오고 머리망 준비하고 와이셔츠 입고 그랬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식장 알바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운이 좋게 저를 보더니 키가 크다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항상 큰 편이었거든요. 손님들 주차 끊어주는 거 하라 해가지고 한 3시간, 3, 4시간? 그때 시급이 5, 6천 원 이랬을 거예요. 3, 4시간 동안 그거 하다가 집에 갔어요. 그런데 월급을 그거 해가지고 3만 얼마 벌었다. 그거 해가지고 겨우 3만 얼마 벌었는데 그것도 수학여행 끝나고 월급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수학여행에 쓰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NTS 있잖아요, 프레즈. 거기서 일했었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남은 프레즈를 싸줬어요, 가끔. 그 다음에 쌀국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좀 이상했어요. 친절하고 밥도 잘 주고 그런데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사장님? 자고 있어, 항상.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출근을 하면 항상 소파에서 자고 계셨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사장님 장사해야죠 하면서 깨웠거든요. 막 거기서 같이 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 저보고 우리 페북 친구 할래? 해가지고 페북 친구였는데 제 사진을 보고 에? 이게 너야? 약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좀 무서웠어요. 근데 되게 착한 친구였어. 좀 귀여웠던 것 같기도 하고 화장도 엄청 진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그 사장님이 임금 체불을 하셨어요. 그때 제 월급이 15만 원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5만 원을 못 줘가지고 무슨 2달이 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월급이 그만뒀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말이 안 된다. 15만 원이 없어서 몇 달을 미루냐. 사장님 월급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제가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5만 원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결국엔 아빠가 저를 끌고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를 해서 월급을 받았단 얘기. 그 친구한테도 패매가 와가지고 땡땡아 너는 월급 받았어? 해가지고 아니 나는 아빠랑 노동청 가서 신고했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 너무 애기였다. 하지만 10년 뒤에 또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 지금이 애기였다고. 그리고 제가 20살 때는 PC방에서 일을 했어요. 그게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알바를 할 생각이긴 했는데 그렇게 금방 20살 되자마자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4살 터울 언니가 있어요. 19살이니까 언니는 그때 23살이었는데 PC방 알바를 하다가 뮤지엄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단기였거든요. 그게 2달만 하는. 근데 그것 때문에 PC방을 간두다니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사정이 생겨서 2달 동안 일을 못 할 것 같은데 대신 제 동생을 일 가르쳐서 그 자리에 앉혀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언니의 대타로 2달 동안 20살이 되자마자 그렇게 갑자기 일을 하게 됐는데 띠동갑 차이 나는 사장님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딱 그 2달이 끝난 시점쯤에 평일에 자리가 나서 사장님이 저보고 거기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평일까지 일을 해서 1년 7개월 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은 이상한 손님이 진짜 많은데 PC방에도 좀 진상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차라리 편의점 진상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편의점은 그냥 금방 나가. 딸랑하고 물건 띡띡하고 계산하고 금방 나가요. 근데 PC방은 오픈 때부터 와가지고 나 퇴근할 때까지 계속 있어 그 자리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손님인데. 그래서 저는 그 PC방 하면서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저한테 막 욕하던 손님도 있었거든요. 잔돈을 잘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저 혼자 일했었거든요. PC방에. 바쁠 때는 막 음식 주문이 10몇 개가 동시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갖다 주고 계산하고 이러면은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잔돈을 그냥 툭 던지고 온 거예요, 실수로. 근데 알바 채팅으로 저한테 싸가지가 좆대시네요? 이런 식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채팅으로 엄청 욕을 했었어요. 그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창고로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지금 이러 해가지고 손님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떡하냐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20살 아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사장님이 괜찮다. 너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사실 좀 더 친절하게 잔돈을 줄 수는 있었죠. 그건 저희 잘못이었죠. 하지만 사장님이 제가 아직 20살밖에 안 됐고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또 사장님이랑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렇게 참 감사하게도 너 잘못 없으니까 너가 경찰 부르고 싶으면 경찰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튼 잠깐 딴 길로 샜는데 PC방은 내가 싫은 손님이 있으면 오픈 때부터 마감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편의점은 금방금방 나간다. 제가 일했던 편의점이 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년층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좀 도파민 터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반말을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이 나빴었어요. 거기가 로또 하는 편의점이었는데 여러분 로또 하는 편의점은 하지 마세요. 너무 바빠요. 정신없고 그거 돈 실수하기도 쉽고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냥 지폐 10,000원짜리 던지면서 카운터에 로또!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장! 이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면서 2장 이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반전데 꿈뻑 죽어요. 아주 엄청 좋아해요. 저는 짜증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좀 아저씨 같은 손님이 와가지고 저보고 아가씨 빨리 아가씨 나 급해 아가씨 로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계속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잠깐만요 저 오늘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그 손님이랑은 좀 친해졌어요. 저보고 막 로또 이번에 번호 1등 번호가 뭘 것 같냐고.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안 있죠. 내가 로또 되면은 아가씨한테 밥을 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뭐지? 나한테 껄떡대는 손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다음에 와가지고는 아가씨 제가 사실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로또 1등 되면은 성정당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커밍아웃을 대뜸 알바하고 있는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로또 꼭 되면 좋겠다. 로또 되면 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가씨라는 호칭이나 반말하는 거는 좀 짜증났는데 은근히 그게 좀 도파민 돌았던? 막 태풍 오는 날이었어요. 어떤 날은 아저씨들이 아가씨 저기 다 날라가 박스 다 날라가고 있어. 그럼 제가 어머 진짜요? 안돼 하면서 막 나가가지고 박스 주우면 아저씨들이 참 성격이 시원시원해 하면서 같이 도와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은 그 점장님이 조금 짜증났었는데 손님들은 오히려 그 나를 도파민 돌게 해주고 크게 힘든 일은 없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20살 갓기들을 위한 알바 꿀팁과 저의 몇 가지 알바 썰을 풀어봤는데요. 재미있어서 쓰면 좋겠다.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모기다. 없어졌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이거 찍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 말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에 잘못 찍어가지고 2번째로 찍었어요 지금. 인생 화이팅! 그럼 저는 내일도 학교에 가고 알바에 갈게요. 수능 잘 보시고 행복하세요.